예, 이번에는 위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북부 지역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북쪽 지역 이야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끝나고 뭐 어디 빨리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레바논과의 그 전면전 분위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역시 헤즈볼라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양측이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 포격 가하고 또 헤즈볼라 목표물도 공습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측도 헤즈볼라가 발사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 몇 발의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5발의 미사일이 메툴라를 강타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아비빔에 있는 한 주택 위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븐 메나헴이라는 지역에도 공격이 있었고 북부에 있는 군사 진지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화재 피해, 뭐 주택 피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번 주는 조금 잠잠했던 게 지금 뭐 이슬람 시아파의 명절이 이번 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이 이번 주는 평소보다 조금 잠잠한 한 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잠잠할 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그 전투를 벌이던 이스라엘 병력들,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서도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그 일부 병력을 지금 북쪽으로 계속 좀 빼서 올려보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이스라엘도 북부 공격에 대한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계획을 승인을 했으니 병력도 북쪽에 이제 배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가자에서의 고강도 전투 단계가 끝나면 병력의 일부를 북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자에서의 전략은 소규모 게릴라 소탕전으로 돌리고 이 병력을 북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2개의 전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전쟁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나 두 쪽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한번 시작이 되면 하마스와의 전쟁보다는 훨씬 전쟁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피해 규모도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양측 다 전쟁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북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공격보다도 무엇보다는 방어적인 목적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북쪽에 살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6만 명이 넘는데 그 주민들이 다 8개월째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 헤즈볼라를 유엔 결의대로 리타니 강 위쪽으로 몰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능하다면 외교적으로 할 거긴 한데 다른 방법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말로 하면 좋은데 말로 해서 들을 사람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헤즈볼라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병력을 계속 북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병력만 지금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통령 헤르조그도 지금 북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도 북부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긴 이스라엘의 대통령, 총리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여기를 왜 간 겁니까? 지금 북부 지역을? 안 그래도 이제 전면전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 만나서 사기도 북돋우고 뭐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뭐 위로 차원으로도 방문을 한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북쪽 국경을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제5 예비 낙하산 여단 훈련도 한번 참관을 하고 이제 군인들의 사기도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헤르조그 대통령은 영부인까지 대동을 해서 이틀 동안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러 지역 사회와 군 기지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헤즈볼라가 국제 조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주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침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는 될 수 있으면 그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아마 본인들이 더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접 뛰어들어요. 야, 참 멋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 자,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그 토니 블링컨도 갔나 봐요. 북부 지역에 가서 요아브 갈란트 그 국방장관을 만나서 제발 좀 참아라.
헤즈볼라와 전면전 벌일 생각하지 말고 좀 참아라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통사정을 했는가 봅니다. 네. 그 수정을 잠깐 할 것이 북부 지역에 간 건 아니고 미국의 회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간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여기 대통령하고 총리만 가고 토니 블링컨이 그 위험한데 갈 일이 없죠. 네, 몸을 아무래도 살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헤즈볼라와 외교적으로 해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서 분쟁이 격화되는 것 피하고 이스라엘 쪽, 레바논 쪽 둘 다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확전은 제발 방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헤즈볼라랑 전쟁이 일어나면 레바논, 이스라엘 둘 다 재앙이 될 것이고 중동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냥 덩달아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 날리고 또 로켓 쏴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참다 못해서 지금 전면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북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좀 전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뜯어 말리는 것보다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즈볼라한테도 경고의 메시지를 하긴 했군요. 네, 보내긴 보냈습니다. 근데 뭐 뜨뜻미지근한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걸 미국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 우리도 못 말린다. 네네네, 맞아요. 우리도 못 말린다. 뭐 이런 메시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뭐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마침 레바논을 이제 중재를 위해서 레바논을 방문했던 에이모스 호슈타인 이 미국 특사가 레바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헤즈볼라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메시지가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국민들을 지키는 게 자기 할 일인데 이스라엘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즈볼라와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헤즈볼라 측에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서 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양쪽에다가 둘 다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확전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니 블링컨이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게 해서 들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그만 쏴대라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너네들 계속 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이 니들을 조지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블링컨 자 미국이 이번엔 이스라엘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장악하게 되면은 이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미군의 1인자인 미군 합참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헤즈볼라에 더 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미군에 대한 반감을 공통 분모로 삼아서 이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이 저항의 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저항의 축에는 뭐 레바논 무장정 계속 얘기했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정부군이나 뭐 반군 그리고 하마스 같은 이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건드리면 마치 이란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움직이면 모든 저항의 축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헤즈볼라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